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때문에 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김건희의 모죠, 엄마죠. 최은순 최근에 구속됐는데 국민들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정말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두 부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국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거죠? 국민들은 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해도 너무 못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봐도 너무 못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고 지식도 단편적이고 짧아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대통령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보니까 지금 1년 한 3개월 4개월 동안 쭉 지켜봤잖아요. 1년 3개월 동안 저는 이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저는 그 후보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자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저 윤석열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큰 풍파가 일어나겠구나. 대한민국에 비극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면 야당과는 대화도 않고 국민들과 소통도 않고 기자회견도 않고 국민들 개무시하잖아요. 야, 하다 진짜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못해요. 아는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생 수사만 해왔고 구속만 해왔고 압수수색만 해왔고 그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수사도 보니까 정당하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옛날 보면은 특수부 수사만 해서 그런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들만 구속시키고 공격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 수사 방법이라는 것도 보면은 조작 수사 이런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을 구속하고 어떤 권력자들을 구속시키고 조작해서 정말 큰 범죄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검사질을 하고 고위공직자하고 대통령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21세기 민주화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세월을 뒤로 돌려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있죠? 기가 막힌 거죠. 김건희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고소고발합니다. 김건희 관련 단체에서 김건희 옹호 세력에서 본인은 반감만 하는 거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고소하고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꽃가운 게 있어도 참아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잖아요. 심지어는 뭐 유튜버들조차도 막 고소를 해요. 고양이 뉴스도 보니까 고소고발 당했대.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지휘하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을 고소고발해서 수사하고 기소시킨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지휘하는 경찰,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을 통원해서 감사원 뭐 보니까 세부 국세청 모든 권력기관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하려고 하고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아사리판이지 이건. 본인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정부가 정부입니까? 공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권력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재판도 있어요. 심지어 자, 본인이 고발사주 사건 또 그 채널A 사건에서 본인이 관련해서 수사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징계를 받았어요. 정직 2개월인가 3개월이 받았어요. 그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판단했어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텐데 그 징계는 정당했고 이건 거의 면직에 가까운 정도, 해임이죠. 면직이면은 가까운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약한 거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 사건이 아직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리가 있나요? 원고가 윤석열 대통령이야. 윤석열 검사 옛날에. 지금 대통령이 됐죠. 피고가 한동훈이야. 이런 재판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특별재판부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을 바꿔서라도. 본인이 인간이라면 소송을 취하는 게 맞겠죠. 원고가 취하면 소송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본인이 원고도 소송을 한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또 피고가 한동훈이야.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짬짬이밖에 안 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민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냈어. 헌법재판소에. 원고 검사가 누군지 알아요? 탄핵소추하려면 누구 검사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힘당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김도읍이 국힘당이잖아요. 그게 재판이 제대로 변론 소추를 했겠냐고요. 제대로 증거를 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무죄로 나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대통령 정말로 잘못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아는 것이 없는 대통령,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 없죠. 없어져야 되죠. 하루속히. 국민과 대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뭔 필요 있어요? 최근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외신과만 몇 번 하고.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한다고 막 깝치고 그랬잖아요. 용산 가자마자. 계속 본인의 지식이 탄로나는 거야. 머리에 튼 게 없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까먹고 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결국에 포기했잖아요. 자꾸 지지율 빠지니까. 안 되는 거야. 탄로가 다 나는 거야. 본인이 뽀록 나는 거야. 기자들의 질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은 이미 대선 토론회에서조차도 있었죠. 1대1 토론하자고 했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 이재명 거부했습니다. 국힘당에서. 결국에 못했죠. 국민들은 제대로 판단할 자료가 없었죠. 데이터가. 안 하니까 1대1 토론하면 딱 뽀록 날 건데 피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정말로 불쌍해요. 이런 대통령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치근하고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159명이라는 숫자가 이태원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물난리 나서 수재 나서 또 44명인가 이렇게 생을 달리했습니다. 사망하셨죠. 똑같아요. 지하차도에 갇혀서 20여 명이 그냥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인재죠. 인재 다. 천재가 아니에요. 인재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왜 이런 인재가 자꾸 발생하겠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윤석열 정부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이 봤죠? 반지하방에서 죽어간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남일 보듯이
창밖에서 멀끔히 쳐다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여러분 톡톡히 봤잖아요. 인간이라면은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불쌍한 가여움을 느낄 수 있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고속도로가 휘어져서 김건희 처가 쪽으로 고속도로조차도 휘게 만듭니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다 느끼고 있죠. 누가 힘을 썼을까라고 느끼고 있죠. 진짜로 큰 도둑을 만난 거죠. 진짜 큰 도둑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도둑은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서 투자를 하지만 큰 도둑은 아예 휘어지게 만드는 거죠. 내 땅 앞으로 와라 길이. 옛날에 김기현 대표의 울산 땅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길이 막 휘어져가지고 시장 땅, 국회의원 땅 앞으로 지나갑니다. 자기 땅 앞으로. 전신주도 막 휘게 만들어요. 그 고압 철탑 있잖아요. 선화지락 하는데 그거 보고 자기 땅은 피해서 갑니다. 가상자리로 쭉 가다가도 그 땅만 피해서 갑니다. 선화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세상은 보니까. 어쩜 그렇게 친일 행각만 하는지. 자, 도저히 그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일본과 그렇게 친하려고 난리를 치나요? 지지율 빠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 빠지고 있죠. 국민들의 80% 90%는 일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 20, 30% 정도는 일본을 맹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무늬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시와 조상들은 다 일본 계통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계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몇십만 명이 남아서 그 후손들이 남아서 한 뭐 300만 명 이렇게 남아 있답니다. 400만 명. 추정컨대 그 일본의 후손들이 일제시대 때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된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쭉 번성해서 몇백만 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상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직도 친일 행위를 동조하는 일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윤석열은 친일을 분자가 됐을까요? 친일 행위자. 옛날 같으면 그냥 테러를 당하죠. 안중근 의사가 되면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인 거 아닙니까? 친일 분자도 그냥 다 처형해버렸죠. 폭탄으로 그냥 죽이고 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지금 21세기에 그런 친일 행위들을 하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차마 말이 안 나오네요.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지금 어떻게 드러내놓고 친일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친일 행위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 사람의 사상이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의 뿌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냐고. 일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반대한다는 얘기도 않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보면 다 찬성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용인했죠. 뭐 큰 문제가 있으면 통보해달라고. 그게 용인한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하다가 문제 있으면 통보해달라고.
수치가 바뀌거나.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멘트였잖아요. 나토 회의 정상회의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해요. 비참하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 아직도 길바닥에서 지금 흐느끼 울고 있는데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하필 그때 마약 단속한다고 무슨 난리를 쳐가지고 질서유지 경찰조차도 최소한 배치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원죄가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마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근데 마약 수사한다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쌩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냥 시끌벅적하게 해놓고 마약 수사 단속해서 성과 올리겠다라고 한 게 그 당시의 계획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은 항상 망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지고 결국에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내년도 총선이 4월 10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권의 심판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지혜로운 국민들이 응징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